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등원 반응기의 설계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자, 그림 5-1로 전하율 기반 등원 반응기 설계 알고리즘을 배웠었잖아요.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자, 문제를 풀 때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수많은 방정식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정식을 써야 되는 것을 다 외워야 돼요. 자, 그런데 저기 이제 제가 이제 알프로 설명드릴게. 요렇게 자, 등원 반응기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아서 사실상 우리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반응식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 우리가 암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러면 자,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단계에서는 주어진 세 가지 유형의 반응기 중 한 개에 대한 적절한 몰수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자, 속도 법칙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3단계에서는 반응이 기상인지 혹은 액상인지를 규정한 다음에 자, 마지막 4단계에서는 자, 우리 앞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석해서 풀거나 자, 우리가 컴퓨터로 자, 상미분 방정식 문제 풀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면 된다. 자, 요거를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자, 세 가지의 요런 유형의 자, 반응기 중에 한 개에 대해 적절한 몰수지를 자, 선택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속도 법칙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자, 화학 양론 관점에서 반응이 이렇게 기상인지, 그죠? 액상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규정을 하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몰수지식, 속도법칙, 화공 양론 등의 결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자, 문제를 방정식을 풀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분식 반응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분식 반응기. 자, 앞에서 얘기는 했지만 회분식 반응기는 영어로 자, 배치 리액터라고 했죠. 리액터라고 해서 BR로 이렇게 약자로 자,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는 이제 화학 반응공학을 잘 배우고 자, 대학 4년을 잘 졸업하면 자, 화공 엔지니어가 될 수가 있죠. 자, 이 화공 엔지니어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실험실에서 이 실험을 자, 파일럿 플랜트 운전 또는 실제 공장 규모의 생산으로 규모를 키우는 것을 우리가 화공 엔지니어가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이렇게 실험실 규모로 작게 한 요런 보사 운전을 실제 공장 규모로 자, 스케일업 한다고 하거든요. 스케일업 해서 요런 실제 공장의 규모의 생산으로 규모를 키우는 것을 우리가 화공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다. 자, 그래서 지금 배우는 화학 반응공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2번 5.2절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반응 차수를 알고 있는 액상 반응, 그죠? 액상 반응이 수행되는 실험실 규모의 회분식 반응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보여줄 거예요. 알겠죠? 이걸 잘 알고 있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겠지만은 이 회분식 반응기를 모델링 할 때, 그죠? 그리고 이 모델링 할 때는 보면 물질의 유입과 유출은 없다고 했죠?
그쵸? 자, 회분식 반응기는 자, 우리가 그냥 반응기에 초기 시간에 반응물을 넣어주고 그 반응하는 동안에는 반응물이나 생성물 넣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입이나 유출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교반기가 돌아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 반응물들이 잘 혼합된다고 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 회분식 반응기에서 안에 액상 형태의 반응을 한다고 하면 자, 이 액체는 자, 밀도 변화가 작죠? 그래서 자, 부피는 자, 작기 때문에 자, 밀도 변화 작기 때문에 반응에 따른 자, 부피 변화 요거를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V는 그 반응기의 그 부피는 초기 상태의 반응기 부피 크기로 이렇게 V는 V0로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리고 반응기 부피가 일정한 회분식 반응기에서의 자, 기상 반응도 똑같이 자, 우리가 V는 V0라고 해서 자, 우리가 밀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자, 이런 부피 변화는 무시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회분식 반응 시간을 어떻게 구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에는, 자, 회분식 반응기죠? 뭐, 이전에 배웠겠지만은, 여기 안에, 여기 이제, 여기 굉장히 단단한 철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반응물을 여기 이런 구멍이 있어가지고 여기 집어넣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터빈이 있고 터빈이 아니라 이제 교반기죠? 교반기에서 뚜껑을 닫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반응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분식 반응기는 우리가 원하는 특정 변화율, 특정 전화율이죠? x라고 하죠? x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빨리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자, 달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 속도 상수와 반응물의 농도에 의존을 하게 되죠. 왜요? 자, 만약에 자, A라는 반응물이 자, 생성물로 이렇게 자, 전환된다고 할 때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A는 반응물이기 때문에 A의 소멸 속도, 즉 A의 자, 반응 속도는 자, 여기에 반응 속도 상수, 그렇죠? KA가 증가했고 여기 반응물이 농도를 곱해준다고 했죠. 이 반응 차수는 실험에 의해서 구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반응 속도를 자 빨리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반응 속도 상수와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자, 좀 시간이 돼서 잠깐 끊고 가도록 할게요.